안녕하세요. 저는 종이문화재단의 창작위원회 위원장 곽정훈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한 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신년 정보 교류에서 새로 개정된 종이접기 급수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종이문화재단의 구호인 종이를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종이문화로 평화를, 종이접기로 세계화를 하고 선창하면,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종이 한번 외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종이문화로 평화를, 종이접기로 세계화를, 종이. 좀 어색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다 보면 좀 습관도 되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저희가 왜 이 구호를 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구호를 외치는 거를 왜 하는지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왜 하지?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냥 하니까 뭐 하지 뭐 하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들 종이를 당나무로 만드는 건 아시고 계시죠? 당나무를 한자로 저라고 표시한다고 합니다. 저라고 표시하는데, 저에서 저희, 저희에서 조이에서 종이, 그렇게 변천되었다고 합니다. 종이의 옛말인 조이, 그 다음에 기쁨이란 뜻의 영어 조이가 발음이 같지요. 그래서 조이로 쓰고, 또 친환경적이면서도 놀이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종이접기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종이문화가 여러분의 삶을 리드하고, 또 모든 저희 종이접기 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귀결은 종이로 마무리하라고 저희가 구호를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사실 수업 시작 전에 이렇게 구호를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알리고 또 종이접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또 종이를 외치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택배 다 잘 받으셨죠? 그 택배 안에 종이접기 급수책이 3, 2, 1 그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한 번쯤 뭐 보셨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나중에 보지 하고 두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책이 바뀌었지? 뭐가 달라졌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책 제목이 똑똑한 어린이 종이접기 교실에서 이렇게 똑똑한 K 종이접기 급수라고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책도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책이 나온 지 세월도 되게 많이 지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외에 계신 선생님들이 급수 교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도 좀 바뀌고 변화되면서 가격이 조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책을 개정할 때 제자 배출 실적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바꿔줬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정하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제목이 K 종이접기 급수로 바뀌었는데, K 종이접기 뭐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나라만의 독특한 종이접기를 가리키고자 조금 더 신경 쓰고자 K 종이접기 급수라고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해외 교육 현장에서 일단은 저희의 교재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에 영어로 번역 글이 들어갔고요. 저희 첫 표지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접기와 종이 문화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종이를 접으면서 수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생각 펼치기 등 그렇게 수학적인 부분도 첨가되었습니다. 요즘 창의인성 하는 거 선생님들도 아시죠? 인성이 뭐지? 또 거기에 창의가 왜 덧붙여졌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물질이 많이 풍요로워지고 저희도 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굉장히 넉넉해졌지만
세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아이들은 그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바뀌는 거기에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감성도 메말라가고 인성도 조금 많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인성, 사회성, 감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12월에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됐거든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는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영향에 바람직한 영향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종이접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감성적, 그리고 윤리적 방향으로 돕고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방향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상급 책부터 천천히 보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부터 차분하게 선생님들과 책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스티커가 저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지요. 근데 이렇게 커지고 또 번호 스티커도 예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붙일 때 너무 작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 스티커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자마자 스크랩이 있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도 이렇게 2개로 줄이고 또 왕관이나 어떤 걸 꾸밀 때 스티커를 또 새로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별 스티커, 하트 스티커를 이렇게 크게 넣어주고 눈 스티커도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K종이 급수가 있고요. 앞에 첫 표지에 도형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책의 수학적인 부분이 첨가됐다고 첫 표지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장님의 말씀이 계신데 여러 선생님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직접 현장에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저희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접기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발전됐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지에 나왔고요. 자, 선생님들 접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 보면 바로 자, 오늘은 튤립 접자 라고 시작하신 선생님들 많으시죠. 근데 저는 아이들하고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접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뭔지, 저희들은 주로 색종이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색종이를 쓰지만 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종이접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런데 비닐로 되거나 아니면 두꺼운 종이, 골판지 같은 거는 접기를 할 때 필요한 건 하지만 그렇게 종이접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종이의 성질이 뭔지, 자, 종이 꾸겨볼 수 있죠. 그죠? 종이 꾸겨볼 수 있고, 또 종이를 찢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찢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종이를 가위로 오릴 수 있고, 가위로 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가위로 이렇게 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자, 종이를 오리는 게 편할까요? 찢는 게 더 쉬울까요? 사실은 오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가위로 오리는 게. 왜냐하면 가위는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고 손으로 오리는 거는 내가 어떤 결을 생각하면서 오려야 되기 때문에 가위로 오리는 게 훨씬 쉽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혹시 다칠까 싶어서 가위를 잘 사용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찢어보기도 하고 꾸겨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접어지는 성질도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접기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인 삼각접기와 사각접기가 선을 한 번 내기 때문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삼각접기 기본형이라는 소리는 있지만 사각접기 기본형이라는 소리는 안 쓰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접어볼까요? 자, 이렇게 종이를 마름모로 놓고 꼭지점을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꼭지점,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주보는 엄마 아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엄마 아빠가 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뽀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쁘게 뽀뽀를 한 다음에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내려가? 옆으로 내려가지 않지. 자, 똑바로 내려와요. 똑바로 내려온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자, 현관문으로 가고 또 현관문으로 가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접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각접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접기를 했어요. 자, 선을 낸 거는 한 번 한 거는 삼각접기나 사각접기나 똑같지만 왜 삼각접기라는 말은 있는데 사각접기 기본형이란 말이 없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그리고 어떤 게 편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삼각접기가 편해요 하는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사각접기가 편해요 하는 편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게 편하셨어요? 자, 저는 삼각접기로 된 이유를 설명해줘요. 자, 여기는 꼭지점 하나가 만났어.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이 만났거나 아니면 꼭지점 두 개가 만났어. 자, 요게 편하니? 요게 편하니 물어보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게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각접기 기본형이 사각접기 기본형을 제치고 그래서 이름이 쓰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삼각접기, 사각접기 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고학년은 에이 그러겠지만 저학년의 친구는 이렇게 해서 집이 완성되기도 한단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종이를 다루는 법을 아이들하고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종이 접기를 하는 방법도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기본형에는 10가지가 있단다. 아이들한테 너무 기본형만 먼저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지루해요. 그럴 때 여기 한 5가지 정도만 설명하시고 또 그 기본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들어가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선생님들도 기본형을 알고 시작하는 아이와 모르고 시작하는 아이들 가르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기호와 약속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기호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접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접고 끝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선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주면서 요게 계곡접기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한 게 산선이란다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그리고 한번 이렇게 그려봐 주시면 아이들이 어떤 게 계곡선이고 어떤 게 산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접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접기 그 기본형 밑에 보면 여태까지 없었던 게 새로 생겼어요. 자, 정사각형 네모를 세모로 한번 접은 다음에 잘라서 삼각형 2개를 만들어 보기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2개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2개가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이럴 때 이 삼각형의 이름이 뭔지 그냥 삼각형을 잘랐더니 삼각형 2개가 나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 이 삼각형의 이름이 뭔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접어보면 길이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이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삼각형의 종류에는 어떤 삼각형이 있지? 자, 일반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직각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삼각형의 이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삼각형의 이름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로 한다. 근데 그렇게 정의하는 걸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직각 이등변의 삼각형에 대한 정의가 아이들 머리에 확실히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튤립을 아이들하고 튤립을 접어보면서
자, 튤립을 접을 때도 그냥 선대로 접다 보면 아이들이 꽃이 예쁘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세모를 2번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었을 때 요 부분보다는 조금 넓게 접어야 좀 봉우리 같고 그러지, 만약에 이렇게 접으면 꽃이 시들어가는 그런 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도 조절.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은 보면 여기도 좀 넘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손을 꼭 대고 넘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란다 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접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접고 예쁜 튤립 꽃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튤립 꽃을 접어본 다음에 그걸로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뭐 계절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튤립 변형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넷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이렇게, 저는 이제 스케치북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학년, 고학년들은 좀 바탕지가 작아도 되지만 저학년들은 큰 색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지가 조금 넓은 스케치북을 사용해서 이렇게 튤립으로 물고기를 접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겨울 풍경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튤립을 접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이렇게 다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한 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튤립을 이제 넘어가고요. 이렇게 토끼, 옛날엔 토끼 스크랩이 있었잖아요. 한 페이지를 하자마자 스크랩이 있어서 애들이 힘들어해요 하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크랩은 없애고 그러니까 바로 토끼하고 토끼에서 변형된 물고기를 접고 그 옆에 금붕어를 접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처럼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건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역량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디어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던 생각 펼치기가 있습니다. 자, 종이 여기 금붕어 2번까지 접고 접은 다음에 펼치고 나서 했을 때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또 어떤 도형이 같은 모양인지 한번 아이들과 접어서 중간에 풀러보고 그거를 한번 해보시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미. 선생님들, 저는 매미 접을 때 그래요. 자, 매미가 접는 게 무지 쉬워. 근데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미가 뭐가 어렵지? 뭐가 쉽지? 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실 텐데, 저는 여기 3번에서 그 내리는 기준에 따라서 매미가 날개가 좁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개가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에서 아이들한테 기준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자, 세모를 2번 한 다음에, 자, 전 세모 2번 할 때도 아이들은 이렇게 접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선이 계곡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미워질 수도 있어서 항상 펼쳐서 다시 접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내릴 때 여기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미 모양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미 모양이 찌그러지기도 하는데, 여기 요 선에 4등분 된 선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으면 거의 매미 모양이 되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미로 꽃을 만듭니다. 이럴 때도 자, 그냥 색깔 나눠주고 접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매미를 그 대신 꽃은 꽃색깔로, 잎사귀는 잎사귀 색깔로 접어서 밑에 이 부분도 찢어 붙이기도 하고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기할 때 문접기 좁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학년인 경우에는 색연필로 그리게 하고 고학년은
종이를 나눠줘서 문접기를 접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튤립으로 그 다음에 요것을 노란 종이로 접으면 해바라기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메밀을 가르쳐 줬더니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이렇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메밀을 하고 나무를 접어서 나무도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무 투도 만들어서 나무로 구성하고 메밀 접을 때 뒤에 색종이가 7.5cm 색종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7.5cm 접지만 메밀은 같은 7.5로 접으면 너무 크겠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어서 왕관을 접는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티커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해서 저는 근데 사실 왕관도 아이들이 같은 거를 접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굉장히 왕관의 개수도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접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자, 아이스크림 접기가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끝을 맞추는 게. 그 끝을 맞추느라고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세모를 접을 때 요 끝을 맞추려고 막 애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변이 중심선에 정확하게 만나서 보지 않고 그대로 다림질을 해도 끝은 정확하게 뾰족하게 된다고 정확하게만 여기를 맞추면 여기를 굳이 쳐다보지 않고도 굉장히 정확하게 된다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좀 연습을 해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불꽃놀이처럼 표현을 해요. 아이스크림 접기를 8장 연습하고 그 다음에 튤립도 한 번 접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튤립을 접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튤립의 모양을 변형하든지 아니면 붙이는 위치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붙이도록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왕관에서 말이 또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이렇게 왕관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뭐 하트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필나라 연필병정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잘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연필을 접어서 책갈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연필병정 옛날엔 잘 안 했었거든요. 저도 그냥 연필만 접고 끝냈었는데 이렇게 그냥 집을 접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종이를 선택해서 병정을 접고 또 연필은 사실 직사각형 종이로만 접으면 되지 굳이 두께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2분의 1 종이로 하라고 그랬지만 4분의 1로 접었을 때는 이렇게 얇은 연필이 나오기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병정이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표현해 주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 병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또 없었던 부분이 새로 나왔어요. 그죠? 자, 연필을 접어서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켓을 접었을 때 창문을 잘 꾸미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 요거 사용할 수 있게끔 요건 15cm로 접었을 때 큰 스티커 자 7.5로 접는 친구들도 있죠. 그랬을 때 작은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크기별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기 선생님들 비행기는 꼭 접어보시잖아요. 저도 비행기를 한 번 접고 끝냈었는데 애들이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비행기를 접어요. 여러 친구들이 다 같이. 그래서 날 좋은 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자 말도 안 되게 비행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야코지마에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접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비행기 날리는 기술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는 그냥 비행기를 접어서 휙 한번 던져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키워주기도 하고 또 그 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대회가 있다. 세계적인 대회가 있다.
우리 친구들도 연습하고 또 해다 보면 그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비행기 날기를 해요. 뭐 사탕을 주기도 하고 또 안 보던 색종이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비행기 접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접기. 이 부분도 새롭게 전개된 거죠. 자, 종이를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분수 개념하고도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수 개념이 분수란 게 뭔지 그런 게 대해서 아이들과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정신없이 해놨는데, 자, 컵을 접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안경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물감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아이들하고 삼원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색의 삼원색이 뭐지? 그러면 애들이 빨강, 노랑, 파랑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색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원색은 만들 수 없는 색이에요. 원래부터 있어서 삼원색이에요. 그래서 삼원색을 먼저 접게 해요. 먼저 접은 다음에, 자,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 무슨 색이 될까를 물어봐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주황색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을 접어서 이렇게 사이에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빨강하고 파랑을 접으면 뭐지? 그러면 보라색이요 그래요. 그럼 보라색을 접어서 거기다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랑과 파랑을 접으면 뭐지? 그러면 초록이요? 녹색이요? 그래요. 초록이나 녹색은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접어서 놓게 하고, 노랑하고 파랑을 섞는데 노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연두요? 그래요. 그럼 연두를 접어서 놓게 하고, 파랑이 더 많이 들어가면 청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청록을 접게 하고, 마찬가지로 자주하고 남색도 어떤 게 많이 들어간 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먼셀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먼셀의 십색상환이라고 한단다. 자, 어떻게 하지? 먼셀의 십색상환. 그리고 아이들이 한번 따라하게 한 다음에, 자, 요거를 영어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로 쓰게 하고, 앞에 스티커가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기다 직접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저한테 배우러 오는 친구들이 한날 동시에 오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책 갖고 했었는데 동시에 오는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진도를 그날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하는 친구는 같은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책을 구입한 다음에 책은 집에 가져가서 복습하게 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스케치북에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예습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이접기는. 예습 절대 하지 말고 복습을 해라. 그리고 요즘은 집콕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심심해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게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먼셀의 십생생한도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깔 중요하죠. 저희가 세계 평화를 위한 8천만 개 접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 번 듣고 슬쩍 넘기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꽃가를 접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접어오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루에 5개씩 아니면 10개씩 접고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500개씩 접어서 낸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접어서 또 이것도 없던 부분이 새로 생겼죠. 집을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쳐서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잘라보고 붙여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6가지를 다 접은 다음에 여기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붙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붙이는 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그려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꽃. 저는 연꽃 접을 때 우선 아이들한테 색종이를 접게 해요. 접어본 다음에 그럼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찢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지를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종이가 한지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한지로 접으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종이의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한지가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한지를 한번 만져보게 하고 느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바람 쪽 콕 하고 넘어가요. 신문지로 하든지 아니면 색상지로 하든지 아이들이 그 소리가 나는 거를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평상시에 종이접기 재미없어 하던 친구들도 종이바람 조금 신나 하더라고요. 저희 전통 전승 종이접기죠. 그래서 한번 아이들하고 해서 누구 소리가 크게 나나 한번 해보고. 자, 고기접기. 우선 고기접기를 연습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고기접기 기본형으로만 이렇게 예쁜 리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기접기 기본형으로 한번 해준 다음에 요 중에서 선택해서 아이들이 각자 다르게 변형해서 이런 거에서 영재성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지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기접기 이렇게 스크랩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7점 뒤에 있는 7.5 색종이 갖고 이렇게 스크랩을 했거든요. 하시고 눈 스티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붙여보기도 하고, 선생님 저는 그릴래요 하는 친구들은 그리게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뒤집는다는 거란다. 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해서 돼지 꼬리처럼 만들어서 끝에 화살표를 해주면 이거는 종이접기를 뒤집었다는 뜻이야 라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쌍배접기입니다. 기본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접어보게 해요. 접어보게 하게 한 다음에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 어떤 게 쉽니? 왜냐면 접어봐도 어차피 여기서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접어보게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쓸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접어보게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편한 방법으로 접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물고기 접기가 쌍배 접기를 접어서 두 장으로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요거를 다른 모양으로 접어주면 모양이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생각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각주머니 접기. 자, 삼각주머니 접기는 순서가 좀 바뀌어졌어요. 자, 왜 그랬냐면, 자, 옛날에는 풍선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삼각접기 접고 또 삼각접기 기본형을 접으려고 그러면 근데 사실 순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삼각접기 연습한 걸로 이렇게 모비를 만들어서 한번 아이들하고 불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접은 것 자체로 모양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순서를 바꾸도록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 이 모빌의 특성이 뭔지 아시죠? 풀칠하지 않고도 집어 던졌을 때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자. 자, 상자도 한 번 접고 끝내시지 마시고,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 상자만 접어서 종이만 좀 다르게 해서 모양만 다른 걸 변화줬는데 한번 이렇게 큰 종이로 접었어요. 이 상자에서 모자가 나온다는 거 선생님들 다 아시라 믿어요. 근데 이렇게 모자를 접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스티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애들한테 스티커 가끔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자를 써서 애들이 쓰고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쁜가요? 어떠세요? 자, 이렇게 사각주머니에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실겨놀이. 실겨놀이는 저는 이렇게 한 세트만 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접을 때 두 세트를 접게 해요. 그래서 우선 실겨놀이로 이렇게 먼저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고, 그 정사각형을 한번 완성하게 한 다음에 요걸 눈으로 먼저 보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든가, 정 못하는 친구들은 이 중에서 보고 한 가지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차이점. 정육면체는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육면체는 모양이 삼각형이고, 자, 꼭지점이 몇 개고 변이 몇 개고 그렇게 설명하고, 저는 정육면체를 만든 다음에
정리용 펜지로 주사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여기 스티커를 많이 넣어 드렸거든요. 주사위를 만들 때, 자, 주사위를 만들 때 그냥 스티커를 내 마음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윗면과 아랫면, 그러니까 반대편의 면에 합이 칠이 되게 붙여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주사위를 만들어서 주사위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급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책 뒤에 이렇게 진도표가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쓰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체크하시고 사인하고 하셨다가 요 종이와 아이들이 한 거 뭐 사진 한 장 붙여서 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작성을 하셔서 재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상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은 첫 단계라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죠? 그러면 2급하고 나머지 1급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종이 접구 우선 2급은 초록색으로 보시면 색깔로 구별하시면 상급은 빨간색, 2급은 초록색, 1급은 파란색으로 구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표지를 펴보면 요 앞에는 상급에서 없었던 꽃접기, 학접기에 대한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그림으로 예시를 해놨고요. 또 상급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저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종이접기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3급에서와 마찬가지로 2급에서도 들어갔습니다. 자, 3급에서 했기 때문에 상급한 친구들이 그 다음에 2급 진도를 나가잖아요. 기본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강아지를 접어서 아이들하고 강아지에서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에서 이렇게 꽃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비둘기는 접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접기에서 조금 어려워서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으실 때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삼각형보다 사다리꼴의 높이가 조금 더 긴 듯하게 접어주시면 예쁜 비둘기를 접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생각 펼치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 도형이 어떤 건지 같은 모양이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접어보고 또 조각을 내서 한번 맞춰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도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심사작품이 있는데 여기다가 좀 접기 좀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접어서 바로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집도 접어보고 그 다음에 나뭇잎도 잘 접는 친구들은 나뭇잎도 적게 해요. 아니면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에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거를 색연필을 줘서 그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컵 접잖아요. 그래서 저는 컵을 접어서 정말 애들이 컵을 접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거 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살짝 물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 대신 흠이 한 가지 있다. 정말 일회용 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컵받침을 접는데 아이들이 이걸 다 접으면 너무 진짜 힘들어해서 저 같은 말이 좀 반복되긴 하네요. 저렇게 아이들한테 스케치북에다 따뜻한 느낌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또 차가운 느낌의 색종이가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하고 알아보고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붙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접기에서 루세 접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간단한 거는 좀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접기가 있죠. 앵무새 접기는 이렇게 스크랩도 있어요. 근데 스크랩 먼저 해주고 근데 여기 공간이 조금 좁아요. 좁을 때 다 접지 마시고 어떤 거 생략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보셔서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하시고 아이들하고 기호도 그려주시고 하면서 하시는데 여기 있는 거 애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삼각적해서 응용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앵무새를 만들기도 하고 애들이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들 클레이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클레이로 새알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또 그거에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또 나름대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접기에서 문접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접기라면 애들이 좀 잘 모르기도 해서 요즘 애들은 문이 두 짝 있는 게 잘 없잖아요. 거의 한 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엘리베이터 문 아니면 냉장고 문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배를 접었는데, 자, 배 접을 때 주의할 점이 접고 또 접잖아요. 반복해서 접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2겹에서 4겹이 되고 4겹에서 8겹이 접혀져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문접기 할 때, 이렇게 삼각접기 할 때 조금 종이의 두께를 생각해서 남겨야지만 깔끔하게 접혀진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접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배 접는 걸로 한번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접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 플러스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연꽃을 접어서 아이들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들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초롱접고 자동차. 자동차가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아마 7번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 할 거예요. 근데 선을 내서 접었다 핀 다음에 그게 코처럼 만들려면 굉장히 잘 접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는 이렇게 접어서, 자동차를 접어서 아이들하고 선을 내봐요. 자, 길 가다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길을 만드는 친구는 노란색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선생님 저는 흰 거 하고 싶어 하는 흰 선을 그리게 해요. 그리게 해서, 자, 점선은 지나갈 수 있지만 실선은 지나갈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하얀 선은 차하고 차 간에 선을 내는 거지만 노란선은 중앙선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교통에 대한 것도 지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이것도 지난 호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요번 호에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채를 접어보고 부채에서 이렇게 꽃밭도 꾸며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옛날에 한번 지나가다 병원에서 봤는데 요걸로 그 병원의 그 로비를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쉬운 부채 접기만으로도 산선과 계곡선의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채 접기만으로도 예쁜 벽면 구성 내지는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고, 혹시 선생님들이 전시회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 이걸로만 단체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승경도. 승경도가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 앞부분에 보셨듯이 이렇게 승경도 접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승경도는 접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산선과 계곡선의 반복인데 다 접었을 때 한쪽 끝하고 대각선의 한쪽 끝을 잡아서 쭉 펼치면 한 번에 이렇게 종이가 펴진다는 게 신기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승경도를 접어서, 이게 승경도라는 것,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종이접기라는 거, 거기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깨비를 접어서 마법의 양탄자를 접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해보고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방석접기. 방석접기만으로, 여기 있는 데네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조금 허접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하는 대로 저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색종이를 그냥 방석접기만 해서 아이들하고 문양 구성 내지는 패턴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기본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을 접어서 아이들과 패턴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럴 때는 주의하실 게 그냥 단면 색종이보다는 저희 꽃나리 색종이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석접기 기본형으로 저렇게 패턴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입체집. 입체집은 접어서 앞면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내려봤을 때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모는 종이 같지 아니면 바둑판 무늬로 그리신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색칠도 해보고, 또 여러 개, 이거는 사실은 혼자 접기보다는 단체로 접어서 아이들하고 어떤 조형도 만들어보고 성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 상자는 이제 상자를 접을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1번에서 내가 상자를 접고자 하는 거에 색을 위로 놓고 접으셔야지만 나중에 상자를 조립할 때 굉장히 쉽게 조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상관없이 색종이를 이렇게 놓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색을 위로 놓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상자 접을 때만은 색을 위로 놓고 꼭 사각접기를 위로 놓고 접어야 한다는 거. 삼각접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사각접기를 이렇게 놓고 접어야지만
마지막 조립 단계에서 그 선이 그대로 활용이 돼서 예쁜 상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자에 접는 간격에 따라서 낮은 상자도 되고 높은 상자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선물 상자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 발렌타인데이나 아이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상자를 접어서 선물 상자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바지 조거리. 바지 조거리는 접어서 거긴 앞엔 없지만 이렇게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물개가 스크랩이 있었잖아요. 네, 스크랩 없이 하고 이렇게 고래 접어서 고래하고 물고기를 접어서 이렇게 같이 한 곳에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마찬가지로 선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나비도 쌍배접기. 자, 쌍배접기는 접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방법과 요 방법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셔서 이렇게 나비를 접어서 뒤에 있는 스티커에서 여기 보면 허수아비에 붙이는 옷을 꾸밀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팽이에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비에 대해서 하는데 자, 나비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그려도 보게끔 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깨비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각주머니에서 생각 펼치기가 또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이런 게 있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접어서 구멍을 뚫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펼쳐봤을 때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사실 해보기 전에 먼저 아이들한테 어떤 게 맞을 것 같지 않냐고 한번 생각해 보게끔 유도해 보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게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물고기가 있었는데 하고 개구리 잡고 자, 이렇게 여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집에 저는 이제 책을 준비하면 집으로 보내서 복습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하지만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구성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 접고 달팽이 접어서 이렇게 스티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색연필로 본인이 직접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남은 공간에 스티커 달팽이도 붙여보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네, 말. 자, 말은 조금 사실 적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잘 해보시면 아이들하고 해서 여기다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말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접어서 쓰게끔 구성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고 자, 꽃접기 진짜 어렵잖아요. 꽃접기는 사실 접기 자체만으로도 기본형 자체만도 굉장히 접기예요. 그죠? 근데 꽃접기를 접어서 이렇게 로켓 접어서 구성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여태까지는 급수색이 없었던 여러 가지 종이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종이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정오각형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 번씩 가위로 오려봐서 정오각형도 만들어 보고 정육각형도 만들어 보고 정팔각형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어떤 형태가 나온지 다양한 형태를 한 번씩 접어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급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자, 선생님들도 아마 가끔 까먹으실 거예요. 상급을 딸 때는 상관이 없지만 2급부터는 전 단계 자격증이 복사되어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는 1급.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1급까지 가거든요. 복학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통 종이접기 문화, 복주머니, 그 다음에 복주머니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박물관에 이 실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박물관을 견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 기본 기호와 약속은 3급, 2급을 거쳤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건 다시 한번 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끄덕이는 강아지. 이 강아지는 접어서 탁탁 치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이접기가 있다는 거를 아이들하고 함께 접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모자. 모자는 접기는 어렵지 않은데 등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자, 종이접기를 3등분 할 때 여러 선생님들은
3등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3등분이 좀 어려운 듯한데 사실은 쉽다고 가르쳐요. 자, 종이를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서 자, 각을 2등분 할 때 미리 선을 내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등분이 거의 같을 때 자국을 내주고, 그래서 정확하게 선과 선이 만나면 그때 다림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3등분을 굉장히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3등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3등분해서 만들어서 모자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이걸로 팝콘이나 아니면 저희 새알 초콜릿 있잖아요. 새알 초콜릿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 직접 꾸며보기도 하고, 저는 제가 계속 스케치북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접어서 자기네 가족을 꾸미게 한 다음에 거기에 생일잔치 하는 날 꽃갈 모자를 쓰고 한다고 이렇게 꾸며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찾았어요.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바지 저고를 접어서 그 배경은 아이들이 찢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해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구성해요. 자, 1급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많이 단계를 거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대어. 열대어는 굉장히 번호가 많잖아요. 근데 옆에 공간은 좀 작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는 생략하시고 아이들하고 접은 다음에, 자, 아까 돼지꼬리 뒤집는 건 나왔지만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그린다는 거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자, 이렇게 해서 뺑그르르 돌리고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대어를 하고 또 열대어를 접어서 이렇게 바닷속 풍경도 꾸며보고, 또 그 다음에 동물 얼굴을 접어서 손가락에 끼워서 동물놀이도 해보고, 이럴 때는 아이들하고 인형극을 같이 하신 역할놀이를 해서 인형극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백조 아까처럼 또 등분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등분이 나오는데, 자, 아까 3분의 1도 어려웠는데 6분의 1 어떻게 접나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6분의 1은 2분의 1은 3분의 1 한 게 6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저학년은 좀 어렵겠지만 고학년은 2분의 1 곱하기 3등분을 한 거를 6분의 1이라는 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게 6분의 1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잘 따라 접어요. 선생님들이 뭐 다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단한 실력의 능력자들이시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가 표창이라고도 하는데 팽이라고도 하죠. 자, 표창을 접어서, 근데 표창에서 주의할 거, 보통 두 장을 연결하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접잖아. 그러니까 두 장 이상을 연결하는 거는 다 같은 방향으로 접는데 이 표창만은 반대로 접어야 조립이 돼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생각대로 하고 접으면 표창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창 방향이 바뀐다는 거 4번에서 보시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로피. 요번에 새로 이게 플러스에 나온 작품인데 너무 좋아서 저희가 1급에 실었어요. 자, 1급까지 다 마리묘리 한 다음에 자격증 내서 자격증 받을 때 학사모 쓰고 이렇게 트로피를 손에 들고 그리고 사진을 한 장씩 찍어주면 참 예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돼지 없던 게 들어갔죠. 자, 돼지를 한 장 접으면 이렇게 예쁜 돼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돼지를 19장 접으면 이렇게 예쁜 문양이 나와요. 예쁜 문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돼지를 끝까지 접은 것이 아니라 4번에서 앞에서 보이는 앞다리하고 뒷다리만 접어요. 뒤는 안 접어요. 앞다리 뒷다리만 접고 입만 접어요. 요거를 19장 접어서 요 엉덩이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19장을 붙여주시는데 가운데 중심점이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연결하면 앞에서는 이런 모양, 뒤는 이런 모양.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게 나오는데 요거를 17장을 접으면
예쁜 우산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산을 접어서 모비를 만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19장을 접어서 예쁜 문양을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모르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모양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게 영재잖아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하고 영재를 하고 아니면 영재했을 때 종이접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면 영재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자, 동서남북 모빌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닭도 좀 어렵죠? 수탉은, 닭에서는 사실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수탉은 어렵지 않은데 암탉, 배를 남겨주는, 그러니까 8번 부분이 좀 어렵지만 아이들하고 자꾸 해서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고 또 1급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자신감도 넣어주면서 암탉도 만들어 보세요. 자, 병아리.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 개정하기 전에 자문을 구했을 때 병아리 어려워요. 그래서 병아리가 원래 2급에 있었잖아요. 이걸 1급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스크랩은 빼버렸어요. 스크랩 빼버리고 그냥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닭하고 같이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쌍배접기에서 쌍배접기 기본형을 해서 이렇게 식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쌍배접기로 문양을 접었을 때 이렇게 이게 프리벨 접기에서 아이들하고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여기 구성을 해보지만 한 장만, 애들 접기 힘들어하는 애들은 한 장만 접어서 이렇게 꾸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섬세한 걸 잘 접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컵 접은 거랑 활용해서 열기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제가 상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특성 또 자질을 잘 보셔서 그때 그 아이에 맞는 가르침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팽이, UF와 팽이 이거 다 쌍배접기죠. 그 다음에 꽃과 메달도 접어 저희가 자격증을 다 따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주지만 또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쌍배접기 문양으로 메달을 만들어서 또 아니면 친구들 생일잔치나 뭐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서 줄 수 있게끔 하루께 진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운의 거북. 저희가 아까 꽃갈도 많이 접어서 했지만 이렇게 거북이를 많이 접어서 선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에 친구의 행운을 기도하고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거북이도 접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교회 밑에 생각 펼치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접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거든요. 그런 예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나무는 삼각주머니를 접어서 아니면 이거는 사각주머니를 접어도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삼각접기와 사각접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죠. 생각 펼치기. 자, 생각 펼치기는 아이들하고 한번 선택해보고 또 한번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각주머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별도 접어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쁘죠? 그죠? 저는 진짜 참 잘 접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요거는 공동작품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접기. 꽃접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꽃접기 해서 뭐 꽃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접어보고 자, 사실은 기본형으로 접어서 몇 개 안 되지만 꽃접기 자체가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아이들이 이거 사실 이 창포 접는 거 엄청 싫어하고 어려워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도 너네들은 1급이야.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 독려해 주면서 끝까지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저희 전통 문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실첩이나 지혜지를 접어서 실첩으로 사용하셨다는 거. 그 지혜지를 접는 거에 딱지. 그 다음에 한 장으로 딱지를 접을 수 있지만 2장으로 딱지를 접을 수 있다는 거.
한 장으로 접었을 때는 그냥 한 가지 색깔이지만 두 장으로 접어서 예쁜 배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느낌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꽃모빌 진짜 어렵죠? 근데 선생님들은 40장을 접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4장을 더 접어서 44장을 접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0장을 접으면 완성했을 때 조금 쿨렁쿨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4장을 더 접어서 이렇게 44장을 접어서 여기는 풀칠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이 옛날 책에는 이렇게 꼬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꼬매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매직 큐브는 아마 선생님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직 큐브를 다 해보기도 하고 두 개를 만들어서 그냥 청사초롱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각다면체, 이것도 다각다면체도 2급에 있었던 거를 1급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접으면서 삼각형과 사각형이 만났을 때 9가 되고 오각형과 육각형이 만났을 때 9가 되고 또 육각형을 쪼개면 삼각형으로 6개를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하고 할 때 이거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48장이야. 이거는 60장이야. 이거는 90장이야. 어떤 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이들하고 끝까지 접어서. 근데 이렇게 연결 부분 9번에서 이 연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칠을 사용해서 풀로 끼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끝까지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예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자, 우선은 육면체와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어떤 도형이 만났을 때 9가 되는지 아이들하고 한번 하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얘기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종이접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접기를 접어서 부가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하고 마무리 작품을 접어서 이렇게 행복한 우리 집이나 이런 책을 접어서 아이들이 한 작품을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해서 붙여서 들고 갈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다 주의하실 거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2급 자격증에는 3급 자격증이 들어가고 1급 자격증에는 2급 자격증 복사본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그때 제가 좀 그러니까 왜 개정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왜 창의 인성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에 간단하게 드리긴 했지만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이 종이를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이 종이를 외쳐주세요. 자, 종이 문화로 세계화를, 종이접기로 평화를, 조이 종이. 수고하셨습니다.